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제3세력에서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거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바보들이 하는 최고봉 윤석열 여론조사로 띄우기. 네. 야, 오마이뉴스인데요. 제3세력의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45.3%이고 국민의힘으로 나왔을 때는 네, 윤석열은 45.2%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보면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뭐 반기문이나 이런 오빠들 데리고 나와도 되고, 지지율 45% 받으니까 대통령 되는 거고요. 45%는 국임당으로 나와도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국임당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냥 독자 창당해서 나오는 게, 물론 오차 한 개 이내입니다만 0.1%포인트 더 많기 때문에 국임당 들어갈 필요 없어. 어떻게 나와도 돼. 이렇게 보이는 여론조사를 한 거야. 누가? 오마이에서. 그래서 오마이 미쳤나?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서베이를 돌렸길래 제3세력으로 나오든 국임당으로 나오든 찍겠다는 사람이 45%가 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원래 여기 보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회를 참조하면 된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를 통해서 나온 보도 자료를 구했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기가 숨어 있었어. 뭐냐면 45 뭐 나오면 바로 대통령 될 것 같잖아요. 어느 네. 쪽으로든. 근데 보니까 응답률이 저 아래 꼬리에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응답을 최종 1000명이 응답했는데 응답률이 7.4%. 무슨 말이냐면 7400명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더 물었겠구나. 그러니까 10명, 100명 중에서 7명만 응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10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7명이 응답했고 그 중에 절반이 찍겠다고 한 거니까 93명은 찍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이게 응답률이 7.4%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빤 거야, 이게 7.4%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임당으로 나오든 제3세력으로 나오든 그냥 윤석열 나오면 찍겠다라고 해서 계속 전화, 더구나 이거 무선 80, 유선 20 무작위 이미 전화 걸기 자동답 방식에 기계랑 계속 이렇게 윤석열 띄워주려고 기계랑 계속 이렇게 몇 분이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정도의 윤석열 바가 그 7.4% 있다는 거 대단하네.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 이 7.4%는 이더웨이 어느 쪽이든 국임당이든 제3당이든 나오든 상관없이 찍겠다고 했겠지. 그러면은 이 응답률 7.4%가 대단히 중요한데 기사에는 어디에도 응답률이 없어요. 그냥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 가면 된다는데 안 나와 있어 아직. 그러니 일부 기자들한테만 전달된 보도 자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7%가 응답한 결과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사기적 기사인데 왜 오마이뉴스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리얼미터를 처음에 의심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리얼미터는 발주처예요. 이거를 질문을 디자인하고 질문을 돈 주고 이렇게 돌려달라라고 시행한 사람이 오마이뉴스란 말이에요. 오마이뉴스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에 대한 관심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정치에 관심 많고 뭐 사회 현안에 관심 많은데 이런 조사가 저한테 걸려왔어요. 뭐 당신은 제3세력의 윤석열을 찍겠습니까? 국민의 그러면 누르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끊어요. 아, 더구나 뭐 네. 피싱인가 해서 더구나 네. 안 하죠. 그, 아니 윤석열을 뭐 관심 없고 난 싫어. 그 사람 대통령 나오는 거 관심 없어. 음, 라고 한다면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너무 좋으면 본인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찍겠죠. 음. 그래서 여하튼 제가 리얼미터는 사실은 돈 주고 이런 거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줍니다. 사실 저희 고발 뉴스에서도 가끔 여론조사 하고 싶을 때마다 리얼미터랑 상의를 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을 띄워주고 싶었겠지? 어떤 이유로든. 두 번째는 그냥 요게 기사가 먹힐 것 같았나?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윤석열을 띄우고 싶다면 왜 그랬을까? 아, 띄워서 죽이려고 그랬구나. 아, 이렇게 라는 높이 올려서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저는 그나마 오마이뉴스가 가지고 있는 민주 진보성에 대해서 한결의 경향보다는 더 높게 쳐주는 사람이거든요. 응? 그렇다면은 사실은 윤석열을 띄웠을 때, 응? 윤석열 띄우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국임당에서 선수들이 못 자라요. 윤석열이 있으면. 나중에 윤석열은 매우 쉽게 그야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거든요. 우리가 봐도. 당장 지금 뭐 집안일, 주변 뭐 측근 일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또 수사를 받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징계도 진행 중이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자가 많은 사람이거든. 그죠? 아무리 중광 스님이 뭐 아무리 종양일보가 받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일보 국임당 쪽에 꿈나무가 못 자라게 막고 동시에 이렇게 윤짜장 같은 거물이 나름대로 중량감 있게 계속 버티고 있다라고 오마이뉴스에서 에드벌런을 띄우면 민주당이 계속 각성하겠죠. 단일 대오를 유지하면서 전투력을 유지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저처럼 무식하고 얄팍한 단순한 기자가 모르는 깊은 속이 있어서 오마이뉴스가 이런 기사를 구태여 돈 주고 여론조사를 돌려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네요. 네. 이제는 좀 달리 보이시죠? 네. 제3세력에서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거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100명 중에 7명 7.4%의 응답률을 가지고 쓴 기사다. 그 7.4%도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전 그럼요. 총장을. 네. 그 사람들은 제3세력으로 나오든 국민의힘으로 나오든 무조건 뽑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50%도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놀라운 대목이에요. 오늘 근데 보니까 또 지지율이 여기 나오네요, 바로. 자, 떨어졌습니다, 많이. 그 전에 요거 또 하나 재밌어서 윈지코리아에서 악영의 의뢰를 받고 조사한 건데요. 응답률이 좀 높아요. 8.3%인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보면은 지지도가 진짜 넘사벽입니다. 콘크리트예요. 분명히 이게 레임덕은 분명히 맞는데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거야. 미치겠는 거지. 응? 기레기들은. 네, 그 답답한 거죠, 기레기들은. 네, 아무리 때려도. 네. 근데 제가 그 수구 세력에서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네. 진짜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무척 팔딱 뛰겠지. 분명히 레임덕은 맞는데 네. 레임덕이 와야지.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 대선이. 우리가 몇 년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왜 안 먹힐까? 걔들은 그거를 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지. 그거를 알면 국임당의 지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혁에 대한 열망, 이 구한말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과 자강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과 다시는 그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지 세력들이 결국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거든. 근데 못 지켜준 한 때문에 통안의 밤을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의 지상 명령 과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든 도발하고 흔들더라도 웃기지 마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언론이 되기를 작정한 촛불들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46.7% 콘크리트 지지율이. 이 콘크리트 지지율은 단호해 보이고 결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 눈물투성입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 국임당 놈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고요. 정당 지지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보시면 자 재밌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3강 구도죠. 네. 네. 그리고 김진애 우리 의원님까지 합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오세훈 대등해요. 요게 재밌습니다. 요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서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거나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요게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박영선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박영선, 그리고 박영선 대 오세훈. 둘 다 다이다이로 붙었을 때, 죄송합니다. 1대, 네. 나 이게 참 꼰대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네. 표현입니다. 네. 네, 1대1로 붙었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좀 불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세훈이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응?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박영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인데 오세훈은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올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국임당으로 나올지 통합당으로 나올지 뭐 당을 적시해 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안철수도 보수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기호를 안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임당 지지자 플러스 국민의 당 지지자 그리고 일반 중도 보수까지도 다 안철수를 쉽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38대 49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 얘기로는 당이 표기가 됐다면 마찬가지로 안철수가 5%에서 7% 정도 디스카운트가 될 거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박영선과 안철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박영선 대 오세훈의 가상 대결에서도 공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은 사실상 민주계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그쪽에서 주로 신뢰하는. 근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당이 표기 안 된 상태로. 마찬가지다. 이게 오세훈과 안철수가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서로 양보 안 하게 하려고. 그렇지. 누가 돼도 박영선 후보를 판판이 이기는 걸로 결과를 도출시켜 준 것으로 보는 게 여론조사를 잘 아는 분들은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박빙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오세훈, 안철수 캠프를 교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치를 했을 것이다. 저도 걱정된 게 이게 여론조사가 또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도라든지 민감도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분들이 그래? 그러면 오세훈이 대세인가? 안철수가 대세인가? 이러고 또 막 따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베이에 있어서는 정도를 지키는 게 맞겠다. 음. 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연합해서 한 거야. 이거는 정치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음. 조치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인데요. 여기 보면은 윤석열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에 밀리잖아. 네. 요게 맞는 겁니다. 여태까지 1, 2, 3회 걸쳐서 윤석열이 계속 1위로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죠? 오세훈과 안철수가 없죠. 안철수가 답지에서 없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안철수, 윤석열을 가장 극대화 1위로 뽑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철수와 오세훈을 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이 4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당연히 넣었죠. 이 사람들을. 여기 보면 네. 안철수도 있고요. 네. 오세훈과 안철수를 네, 넣었고요. 원희룡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철수가 4%, 오세훈이 2%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6% 최소한 6%를 까낸 거지. 그럼 윤석열이 30% 이상을 받은 결과가 분명히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1, 2, 3 세 번에 걸쳐서 나왔던 윤석열 1위 만들기 여론조사와 비교한다면 따라서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몇 가지 장난질의 패턴과 공식 그리고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